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로 남성들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.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접근했습니다. 저희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.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. 오빠 술 잘해요? 저는 숙취가 심해요. 이런 말을 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김 씨와요. 두 번째 사망자 A 씨의 휴대전화 대화 기록입니다. 김 씨는 어느 날 저녁 9시 반쯤에 A 씨에게 좀 잤다가 아까 일어났다면서 숙취 때문에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. 이에 A 씨가 어제 술 많이 드셨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자 이 김 씨는 제가 술을 별로 못 마시고 숙취가 좀 많은 편이라고 답을 합니다. 이에 A 씨가 술 잘 못 하시는구나. 다음에 만나면 술 말고 맛집 가야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자 이 김 씨는 또 A 씨에게 술은 잘해요? 술밥 먹어도 되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. 자, 이 남성이 그러면 다음에는 술 말고 맛집 가자, 밥 먹자라고 했는데 계속 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술, 그리고 숙취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다른 날 대화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. 새벽 시간대입니다. 김 씨가 잘 들어가냐는 피해자 메시지에 오빠는요 이렇게 되물었고요. A 씨가 집 앞에서 밥 먹고 있다. 제육 맛집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술기니까 배가 고프더라 말했더니 김 씨는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머 귀여우시네요. 술 벌써 깼어요? 저는 내일 숙취가 걱정이네요.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. 김 씨는 지속적으로 술을 언급하면서 숙취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것입니다. 예. 자, 계속 술과 관련된 대화를 합니다. 숙취가 있는지 물어보고 주량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. 왜 이랬을까요?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구매했던 그 숙취 해소제가 미리 준비했던 숙취 해소제하고 동일한 종류의 숙취 해소제입니다. 가해자는 이제 미리 숙취 해소제에 이제 약물을 타서 준비를 해 갖고 현장에서 편의점에서 구매했던 숙취 해소제를 이제 새 거를 이제 같이 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거죠. 그리고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그 피해자한테 이제 약물이 주입된 숙취 해소제를 이제 먹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범행 수단을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이 숙취 해소제 잘 먹는다. 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를 느닷없이 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미리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군요. 이 범행이 이뤄진 지난달 9일 김 씨와 A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숙취 해소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시 A 씨가 결제한 편의점 영수증에는 숙취 해소제 3병과 에너지 드링크 등이 구매 내역으로 기록돼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유인한 정황도 엿보이는데 이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고기 맛집이 있는데 그게 하필 배달 음식점이다. 방을 잡고 같이 먹으면 어떠냐? 부담스러우면 딴 데 가도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. 자, 배달 음식점인데 이게 하필이면 배달 음식이니까 방 잡고 같이 먹자. 이런 이야기를 이 여성이 먼저 한 겁니다.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김 씨의 이런 행동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, 그 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. 유족들은 묻습니다. 경찰 수사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내 가족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예정된 조사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미뤄졌고 그 사이 피해자는 독살당했습니다.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유력 용의자가 이미 특정되었는데도 추가 피해가 발생한 현실을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경찰의 초동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지 저희는 경찰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. 자, 소환이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. 치밀한 계획을 세운 범죄. 경찰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. 어떻게 나왔습니까?
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, 충동성, 공감 부족, 무책임 등 이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인데요. 모두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0점이 만점입니다.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요. 김 씨에 대한 이 검사에서 이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같은 검사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, 강호순 등이 37점 이상을,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는 27점,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는 31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결과, 사이코패스 결과가 신상 공개에도 영향을 줄까요? 일단 검찰은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울러 경찰도 김 씨와 SNS 등으로 연락한 남성들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김 씨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.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야 신상 정보 공개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, 즉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살인죄를 전제로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만 인정된다면 국가기관은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.